불을 뿜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 입, 그리고 이낙연 후보의 코로나 발언, 이제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맞이한 첫 번째 주말이었습니다. 내일이면 4.15 총선이 딱 열흘 남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오늘 전사적으로 뛰었는데요. 오늘은 야당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전국 유세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작심 발언을 또 이어갔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민주당이나 복당이 이렇게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를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80이 다 된 사람이 편하게 집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서 이 자리에 뛰어들 수 없게 되느냐. 글쎄요, 요즘 총선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작심 발언의 수위가 점점 세져서요. 오늘은 민주당 수준이 북한 사람들 같다. 그리고 여당은 문 대통령의 추종 집단이란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지금 위원장이 올해가 나이가 8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또 대전 지역을 전체를 돌면서 선거운동 지원을 했는데요.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이 메시지가 보면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쉬운 메시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자, 조국을 살릴 거냐,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거냐, 이런 또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 수준이 북한 사람 같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화면에 다시 나오네. 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간명한 메시지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끔 하는 이제 그런 선거 전술을 쓰고 있는데 본인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선거 경험이 꽤 많지 않습니까? 뭐 지난번에 문재인, 박근혜 뭐 다 대통령들 당선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했고 실제로 이렇게 어떤 면에서 장외 집회에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짤막하게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파급력이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메시지, 즉 어떤 면에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결국은 경제 살리기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해서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하나 더요. 그러면 이 메시지의 내용은 지금 집권 여당이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조차 없다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뭐 추종, 북한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이 금태섭 지금 의원을 갖다가 이제 사실은 공천 탈락을 시켰지 않습니까? 즉 조국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공수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자객을 보내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을 보내서 공천을 탈락했다, 이런 주장도 있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결국 북한같이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비판의 지점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김정은 위원장은 조국 사태, 조국 이슈까지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조국을 살릴 거냐,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거냐.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무엇이 우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잘 알 겁니다. 금태섭이라는 의원은 떨어뜨려 놓고 조국을 받들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실태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요. 조국 이슈까지 다시 부각시켰는데, 배정철 소장님. 네. 여론조사 전문가시잖아요. 이런 간결한 메시지가 간결하다면 예를 들어 김종인 위원장 통합당 영입 합류 효과가 확실히 지금 있는 겁니까? 있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폭발력이 있느냐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예.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 또 그래서 황교안 후보는 종로 쪽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누가 주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이 선대위원장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은 결국 보수, 그다음에 중도, 그리고 경제이기 때문에 또 20대가 주목을 합니다. 왜? 공정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띄운 것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대부분은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공정성, 20대는 주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이슈를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지역구에서는 또 지지층들이 결집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슈를 띄운 것은 비례대표 투표입니다. 여기서는 열린민주당을 좀 더 견제하고 미래한국당 쪽으로 결집할 수 있는 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합류 효과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있다. 최 교수님. 네. 김종인 위원장의 작심 발언 수준이 점점 높아지니까 민주당에서도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오늘 마포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 이제 깡통, 경제심판론 했다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깡통 발언을 하니까 본인 깡통이나 큰 걸로 자 준비하세요. 굿바이 김종인. 글쎄, 예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 작업했을 때
컷오프된 뭐 여러 가지 악연 때문입니까? 뭐 그거는 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나 정청래 의원이 그 자리에 손혜원 의원이 그때 공천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은 또 그 100일 정도는 하겠다고 그러면 더 컷 유세단이라고 해서 컷 당한 사람들, 즉 공천 배제 당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유세를 또 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감정이 지금까지 남아있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김종인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야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조국 프레임 다시 불러내서 그걸 통해서 민심을 좀 끌어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뭔가 거기서 반대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이제 정청래 의원이 나선 거죠. 정청래 의원은 원래 좀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나선 것 같고 깡통노를 들고 나오니까 본인 깡통이나 큰 걸로 준비하세요. 굿바이 김종인이라고 던진 걸 보면 제가 보면 전략적으로 이거는 김종인 위원장을 전제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수단인지 이게 무슨 뭐 서로 감정이 있어서 한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뭐 여당에서는 김종인 위원장 말할 때마다 정청래 의원이든 누구든 정청래 의원이든 누구든 하겠네.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냥 또 가만히 있긴 또 애매하잖아요. 뭔가 또 반대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악연 얘기를 했었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김종인 위원장가 악연인 인물이 또 하나 있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왜 악연 얘기가 다시 나왔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세종 대전을 찾아서 또 그게 화제가 되고 있었잖아요. 네, 사실 4년 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당시 민주당 총선 공천 진행하면서요. 정청래 의원도 있지만 이해찬 의원을 컷오프 시킨 게 가장 큰 화제였습니다. 민주당에서 누가 감히 이해찬 의원 지금 대표인데 컷오프 시킬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이해찬 의원 컷오프 시킬 때 마음속에 김병준 후보를 두고 있었다면서 그때도 김병준 후보에게 출마 권유했었던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사실은 이해찬 대표를 공격한과 동시에 김병준 후보를 띄워주는 것인데요. 두 사람의 악연은 32년 전 관악에서의 이 총선에서도 지역구에서 한번 승부를 벌였었는데 예. 그때는 이해찬 대표가 승리를 했었죠. 굉장히 악연이 깊은 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김병준 후보뿐만이 아니라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겨누고 있는 것이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또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공격하면서 특정 지역구에 가서 그 후보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반민주당, 반문재인 선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간결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효과가 특히나 이 충청권과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인가를 지켜보는 게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정철 소장님, 네. 그 김종인 위원장이 또 부산을 내려간 이유도 있잖아요. 이번 선거에서 부산 경남 PK 지역을 다시 되찾아오지 못하면 이번 선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까? 갈 수밖에 없죠. 부산이 승부처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 16년도에 4년여 전에 바로 부산에서 낙동강 벨트 상당히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이 그 어떤 지역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지역이 또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도 이 보수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런데도 이 지역에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현역 프리미엄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또 상당히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지금 더 많은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당선시켜야 되는 지역이 부울경, PK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가서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 메시지, 특히 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입은 지역이거든요. 그런 만큼 본인의 효과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이다. 또 중요한 지역이다. 여기서는 더 많이 당선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승부 심리가 발동을 한 것이죠. 저희가 좀 세종 찍고 부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입시름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 격전지로 불리는 종로에서는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때 아닌 이낙연, 황교안 두 후보의 미워한다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보시죠. 황교안 대표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혹시 제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입 꼭 다물고 반드시 참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시장에만 나가보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계속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권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썼다 지웠다 미워한다 뭐 그렇지 않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자초지종과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좀 가볍게 설명을 좀.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가 이제 황교안 대표 너무 미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선거에서 미워한다, 사랑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감정이 어떤 섞인 그 용어거든요. 예. 잘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황교안 대표는 또 어떤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나는 이 정권 미워한다.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이제 그 자체를 또 다시 삭제를 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어떤 이 용어를 쓸 때는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정적인 용어를 쓸 경우에 더군다나 공격적인 용어를 쓸 경우에 그걸 포용해버리면 포용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선거 유세를 할 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부인인 권항순 여사의 아버님이 예전에 6.25 전쟁 때 여러 가지 북한 관련된 활동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막 후보 사퇴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를 버리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 논란이 한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인기가 더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나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용적인 입장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황교안 대표는 후보는 나는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한편으로 봐서는 포용적인 자세가 있는 사람한테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가 이제 본인도 삭제를 해버렸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황교안 후보의 여러 가지 메시지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정제되지 않고 좀 공격적인 어떤 메시지보다는 굉장히 수세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의원님 말씀은 황교안 대표가 최근 메시지 선별, 취사 선택에 조금 실패하면서 이런 것도 또 같이 덩달아서 이낙연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한 방향에 갔다 이렇게 보시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투표용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키가 작은 사람들은 땅에 닿을 것 같다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면은 이 메시지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자꾸 예를 들어서 나는 너 미워해. 나는 미워하지 않아. 너는 포용해. 사랑해. 이렇게 돼버리면 사랑하는 사람이 점수를 더 얻는 거죠. 장혜철 평론가님, 이낙연 후보가 이런 얘기 지금 저희 주제로도 있지만 코로나도 해결 못하면 그게 정부의 역할 아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금 경제심판론, 깡통론까지 제기하니까 본인들이 이제 코로나 극복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잘했다라는 거를 이제 부각시키는 이 정도의 메시지를 좀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에서 뭐 할 거냐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하는데 예. 그 뒤에 나오신 메시지 내용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우리가 검진 키트 수출하는 거, 드라이브 스루 검진 등 의료진 대응 중에서 잘했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정부 여당 후보를 밀어줘야만 코로나19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프레임을 이낙연 후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적으로 지금 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코로나19가 지금 시점에서 극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앞서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잘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잘했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샴페인 터트리기엔 너무나 이른 시기가 아닌가. 그렇다면 저는 이 총선에 나선 후보들만이라도 코로나19는 좀 정치와는 다른 별개의 영역으로 떨어뜨려 놓고 자신들이 이 정치 경제 부분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 코로나19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되면 국민들에게 수많은 피해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피로감을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뿐만이 아니라 황교안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여야 나눌 것 없이 코로나19에 대한 언급은 좀 자제하고 이 부분은 전문 관료와 의료진의 몫으로 남기는 게 아무리 선거가 임박했다 하지라도 좀 성숙한 정치인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도 해결 못하면 정부도 아니다라는 이낙연 후보의 말과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 얘기. 오늘 주말 새 여의도 정치권 이슈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이슈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